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스크립트 모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그리고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자들과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연산들이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결합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합을 할 때는 이제 연산자들마다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할지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기억을 할 때 PEMDAS라는 낱말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PEMDAS라는 것에서 P는 parenthesis, 즉 괄호를 의미하고요. 즉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E는 PEMDAS의 E는 exponentiation인 거니까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은 더블 스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EMDAS, MD가 있는데요. M은 곱셈, D는 디비전, 나눗셈입니다. 자, 물론 이제 M하고 D는 우선순위는 동일한데,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는 이제 보통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펜다스의 마지막이 AS인데요. A는 addition, 덧셈이죠. 그 다음에 S는 뺄셈, subtract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걸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펜다스. 자,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괄호가 있는 것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거듭제곱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이 예처럼 덧셈과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곱셈하고 거듭제곱이 있으면 곱셈보다는 거듭제곱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거듭제곱이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그걸 먼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들은 이따가 코드를 이제 한번 실행해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division, 그 다음에 addition, subtraction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가 M하고 D는 같고요. 그 다음에 A하고 S는 같은데, 그럼 우선순위가 같은 것들이 연달아 결합이 될 때는 어떻게 순서대로 하느냐? 라고 할 때는, 보통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계산하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계산합니다. 단, 거듭제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확인해 보죠. 네. 자, 2 곱하기 3, 괄호 열고 3-1 괄호 닫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하겠죠? 자, 2를 들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랑 곱하면 4가 됩니다. 이건 뭐 뻔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괄호를 보니까 앞쪽 괄호 따로, 뒤쪽 괄호 따로 해서 먼저 계산합니다. 앞쪽 괄호는 2가 되고, 뒤쪽 괄호는 3이 되죠? 그러면 3의 거듭제곱인데, 몇 번 거듭제곱하냐면, 3번 네, 2를 3번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8이 되는 중이에요. 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괄호하는 제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제 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식을 이제 잘 구분하기 위해서,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를 보죠. minut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이겠죠. 자,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적당한 변형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런 변형을 할 때 괄호를 썼습니다. 괄호를 보니까 100을 곱하고 나서 전체를 60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하는 걸까요? 네.
그 분을 뭐 예를 들자면 시간 단위로 이제 바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해보면 적절한 값이 나올 텐데요. 자, 이 경우에 괄호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곱셈하고 나눗셈이 있는데 두 개는 우선순위가 동일하니까 그럴 때는 왼쪽을 먼저 하고요. 즉 미니츠에다가 100을 곱하고 이만큼의 결과를 60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행을 하나 괄호가 있는 경우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괄호를 이제 붙이면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더라도 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죠. 1 더하기 2 거듭제곱 3.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이 우선순위가 덧셈보다 높으니까 오른쪽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8이 되고 앞에는 1과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지금은 곱셈과 거듭제곱이 있는데 거듭제곱을 먼저 하는 거니까 뒤에 1을 먼저 합니다. 3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9가 되고요. 2하고 9를 곱하는 겁니다. 18이 되겠습니다. 2하고 3을 먼저 곱하고 그 전체를 거듭제곱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괄호를 반드시 붙이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2, 3은 6의 제곱이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곱셈 먼저 하겠죠? 당연히 5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값은 나눗셈을 먼저 하니까 6 더하기 2가 되겠죠? 8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심플한 예인 거고요. 자, 우선순위가 같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degre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0을 이제 어사인을 했습니다. 파이를 어사인 하고요. 자, 지금 다음 아래에 있는 두 값을 계산하는데 지금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니까 두 값이 지금 다 출력이 되지는 않으니까 두 값이 다 출력이 되도록 그랬지 값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나눗셈과 곱셈의 우선순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나눗셈을 먼저 합니다. 즉 30도 디그리를 2로 나누고 그 전체에다가 파이를 곱합니다. 두 번째 것은 디그리를 2로 나눈 다음에 자, 물론 이제 나눗셈하고 나눗셈은 같은 연산자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동일한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을 먼저 합니다. 따라서 디그리 나누기 2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파이로 나눕니다. 즉 위쪽과 아래쪽은 전혀 다른 계산이죠. 자, 위쪽은 여기 곱하기 파이가 결국 전체의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의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로 다른 값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쓸 때 그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분모에 2하고 파이 곱한 것을 분모에 넣고 싶을 때 그냥 그 주의 깊지 않게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분모에 2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면 위와 같이 이렇게 나누기 2 나누기 파이를 쓰던가 아니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괄호로 묶어서 그거를 한 번에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결국 여기 두 번째랑 이 값이 이제 같은 값인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왼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오른쪽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거듭제곱은 예외죠. 자, 다음 식을 생각을 해보죠. 2 거듭제곱 3 거듭제곱 2라고 하는 식은 거듭제곱을 이제 하는 것인데 두 개의 우선순위는 동일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할 텐데, 즉 2를 세제곱을 하고 나서 그 녀석의 제곱을 이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고요. 8의 제곱은 64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얘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64가 아니라 512가 나왔죠. 512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듭제곱을 먼저 한 겁니다. 즉 3의 거듭제곱 9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를 9번 거듭제곱을 한 것이죠. 그게 510입니다. 확인 삼아 해보면 이렇게 괄호를 붙이면 명확하죠? 그래서 괄호를 이제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우선순위라던가 왼쪽을 먼저 하는지 오른쪽을 먼저 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그게 좀 혼동스럽다라고 한다면 괄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명확하게. 자, 그래서 원래 거스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펜다스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연산자들의 precedence, 우선순위인데요. 그런 것을 다 기억을 하면 복잡하죠.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실제로는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 식을 보고서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 약간 혼동스럽다 그러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괄호를 이제 명확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괄호는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않지만, 식을 좀 더 읽기 쉽도록 해주는 역할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주로 숫자들, value가 이제 인티저나 플로팅 포인트 넘버들을 가지고 이제 덧셈, 곱셈 할 때 우선순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그 문자열과 관련된 오퍼레이션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자. 자, 첫 번째 요 익스프레션을 보죠. 자, 이게 의미가 있는 익스프레션일까? 물론 이제 2하고 1이라고 숫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에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2와 문자열 1을 뺄셈을 하는 것인데, 이런 뺄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나눗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곱하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리걸한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일리걸한 스테이트먼트를 타이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에러가 나죠? 얘도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납니다. 에러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스트링과 스트링을 뺄 수가 없더라. unsupported, 지원하지 않는 거다 라는 거죠.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스트링과 관련해서 연산자가 뺄셈이나 나눗셈이나 곱셈은 이런 스트링과 스트링의 뺄셈, 스트링과 스트링의 나눗셈, 곱셈은 허용하지 않지만 약간 예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서 작동하는 연산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덧셈과 곱셈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와 같은 세 개의 문장 혹은 익스프레션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는 first라는 변수의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열을 할당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문자열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first하고 second은 이거 자체가 어떤 값을 갖는 문자열은 아니지만 문자열을 나타내는 변수죠. 그러면 이 변수는 문자열을 대신한 것이라서 이 문자열의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이 변수들의 오퍼레이션이나 똑같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first와 second을 덧셈을 한번 해보면 위에서 뺄셈은 안 됐는데 덧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니까 여기 프롬프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인터랙티브 모드라서 이 익스프레션을 계산하고 나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보여주나요? 네, throat warbler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을 그냥 이어 붙인 거죠. 네,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것이 파이썬에선 가능한데 더할 때는 문자열을 concatenation, 즉 이어 붙이는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플러스하고 유사하게 곱셈도 물론 이제 문자열과 문자열 곱셈은 불가능하지만 스팸이라는 문자열과 정수 3을 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스팸이라는 문자열과 정수 3을 곱하게 되면 스팸처럼 나오는데요. 자, 즉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자열을 3번 반복해서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곱셈을 허용하긴 허용하는데 문자열과 문자열의 곱셈은 허용하지 않고요. 문자열과 어떤 정수, 즉 하나가 문자열이면 다른 것은 정수여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문자열의 덧셈과 문자열과 정수의 곱셈의 그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숫자들에서의 덧셈과 곱셈의 그 형태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3을 하면은 4를 3번 더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4 더하기 4 더하기 4랑 같은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곱셈, 문자열과 정수 곱셈을 이제 만든 것이죠. 자, 4 곱하기 3이 숫자에서 4 더하기 4 더하기 4랑 같게 나오니까 문자열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곱셈을 약속을 한 겁니다. 스팸이라는 문자열과 3을 곱하는 것은 이 식을 생각하면 스팸 더하기 스팸 더하기 스팸과 같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근데 스팸 더하기 스팸 더하기 스팸은 뭘까요? 문자열의 덧셈은 이어붙이는 거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스팸이 3번 반복돼서 붙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링에서 허용하는 덧셈과 곱셈 경우에는 정수, 숫자들의 곱셈과 덧셈의 형태와 성질과 유사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모든 면에서 숫자들의 곱셈, 덧셈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어떤 것이 차이가 날까요? 네. 숫자에서는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문자열에서는 스팸 더하기 애플하고 애플 더하기 스팸은 다르죠?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 이어 붙였습니다. 덧셈, 곱셈. 반복되죠? 자, 마치 정수를 곱셈하는 것과 정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문자열과 정수를 곱하는 것은 그 문자열을 그 숫자만큼 더하는 것과 결과가 같게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그 커멘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코드하고는 다르고요. 커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그 코드가 어떤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려고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는지를 사람이 알기 쉽게 설명을 이제 달아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주석이 되겠습니다.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멘트는 왜 사용을 할까요? 네, 처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뭐
라인이 몇 줄 안 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다 보면은 읽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포멀 랭귀지인데, 포멀 랭귀지는 내추럴 랭귀지하고는 달리 덴스하다라고 했었죠. 즉, 그 하나하나 이제 빽빽해서 그 하나하나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추럴 랭귀지는 그냥 대충 문장을 대충 훑어봐도 대충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뭐 앰비규어스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볼 필요까지는 없죠. 물론 이제 뉘앙스까지 보려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눈에 모든 걸 알아채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를 갖다 나중에 작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볼 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코드인지 알아보기 이제 쉽게 하려면, 알아볼 수 있으려면 거기다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달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설명을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로 달아줄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내추럴 랭귀지,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주로 쓰긴 하겠지만, 물론 한글로도 써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를 쓴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무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내추럴 랭귀지 자체는, 그러니까 커멘트 자체는 사람이 알아보기 위한 용도지 뭐 이 머신이 이해하려고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언어를 막 쓰다 보면은 그것은 이제 파이썬 문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위해서 구분하는 용도로 이제 커멘트라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달 때 커멘트를 사용하려면 샵을 제일 앞에다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아무렇게나 다 쓰면 됩니다. 파이썬 문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설명을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좀 자는 거니까. 첫 번째 이제 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다음 이 코드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달아둔 거죠. 네, 어떤 설명인지 한번 보면 어떤 이제 분이 있을 때 그 분을 이제 퍼센트로 지금 바꾼 겁니다. 일단 시간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분이라는 것이 시간 입장에서 봤을 때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건지 이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딱 달아두면 이 코드가 뭘 하는 건지, 물론 이것은 짧은 문장이라 뭐 그렇게 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주석을 달지 않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렇게 달아두면 나중에 쉽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에그젬플은 첫 번째 라인 자체가 모두 이제 무시가 됩니다. 주석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에그젬플에서는 앞에는 코드인데요. 그런 다음에 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쓰게 되면 앞에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코드로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샵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있는 글자들은 코드를 수행할 때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샵이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주석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다는 거는 어떤 한 문장을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코드 다음에 그 이후를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할 때 샵을 쓰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커멘트를 이제 주석을 달 때 고려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커멘트를 달 때는 이제 왜 어떤 코드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설명을 할 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적어두는 것이 좋지, 이 문장 자체가 스테이트먼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는 것을
달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면 v는 o라고 쓰고 어사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멘트를 다음과 같이 달았습니다. 자, 근데 이 커멘트가 의미가 있을까요? 자, 뭐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V가 뭐고 왜 여기다가 O를 어사인을 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모를 뿐이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보게 된다면. 그래서 오히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V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달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V라고 하는 것은 velocity, 속도인데 단위가 m/s다. 그래서 지금 이거의 의미는 속도가 5m/s를 지금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달아두는 것이 훨씬 더 커멘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커멘트를 이제 써서 어떤 코드를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V라고 하는 변수 이름 대신에 만약 V라는 이름 대신에 이름은 좀 길긴 하지만 velocity라고 썼다면 그 이름 자체를 보면서 이게 속도구나. 속도가 5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즉, 베리어블의 이름을 잘 선택하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커멘트 역할을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베리어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잘 설명을 하게 하려면 이름이 이제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읽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잘 선택하는 것이 이름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길지는 않게 해야 되니까 그 두 사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해서 이름하고 이제 커멘트를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류들을 크게 나누면 신텍스 에러, 런타임 에러, 시멘틱 에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텍스 에러, 런타임 에러, 시멘틱 에러. 자, 이런 에러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텍스라는 이 말 자체가 문법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앞에서 어떤 랭귀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 랭귀지를 구성하는 낱말들, 즉 토큰이 있고 그 토큰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하는 그 구조가 있다고 했는데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토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토큰들이 이제 결합하는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룰에서 어긋나서 생기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하고 괄호를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파이썬에서 8을 쓰고 괄호를 쓰게 되면은 이것은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 괄호는 항상 열고 닫는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텍스 에러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고서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에러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이런 신텍스 에러가 나게 되면 파이썬은 어떤 에러가 났는지를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멈추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텍스 에러를 이제 고쳐야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문법도 처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텍스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 신텍스 에러를 갖다가 이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될 텐데요. 점차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런 에러들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에러를 빨리 찾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리고 약간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신텍스 에러를 초반에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고 많이 수정하는 에러를 이제 찾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에러로는 런타임 에러라고 했는데요. 런타임 에러라는 그 말 자체가
런타임, 실행 시점에서라는 거죠.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런타임 에러는 경우에 따라서 exception, 우리말로 뭐 예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3 나누기 0 같은 경우가 이제 런타임 에러에 속합니다. 물론 3 나누기 0을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에러가 생긴다는 건 알 텐데, 누가 그럼 3 나누기 0 같은 걸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코드가 짧으면 당연히 그런 일을 잘 안 할 텐데요. 코드가 길다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변수를 쓰다 보면 앞에서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B에 0이 이제 들어갔는데 한참 작업을 하다 보면은 B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A 나누기 B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법적인 의미에서는 변수 나누기 변수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신텍스 에러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물론 그리고 이 에러는 B에 특별히 0이 이제 어사인 되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라서 이런 에러는 사실은 이제 발생한다면 그렇게 찾기가 신텍스 에러에 비해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우리가 excep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에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텍스 런타임 에러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작성을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코드 길이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점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런타임 에러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아마 초반부에는 런타임 에러를 만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신텍스 에러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러로는 이제 시멘틱 에러인데, 시멘틱이라는 뜻 자체가 의미라는 것이죠. 즉, 시멘틱 에러라는 것은 문법적인 오류도 없고 런타임 에러도 없이 잘 수행이 됐는데, 내가 의도를 한 것이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의도한 바가 수행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것이 수행됐을 때 생기는 오류를 시멘틱 에러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오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서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가 생기면 중간에 멈추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지만, 시멘틱 에러는 아무런 에러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고 일단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일어났는지 없는지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디서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멘틱 에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와 실제로 수행한 바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으려면은 코드를 이제 세세히 잘 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부터 혼동되는 부분 없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이런 시멘틱 에러가 전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항상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시멘틱 에러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명확하게 잘 작성을 하면 좋겠다.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드 하나하나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시멘틱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에러라는 표현을 썼지만 코드를 수행하는 파이썬 머신 입장에서는 에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도한 바와 달리
코딩을, 프로그램을 엉뚱하게 했고, 엉뚱하게 했지만 그것을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시멘틱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 에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와 관련해서 한번 잠깐 보죠. 커멘트를 보면, 자, 네, 여기죠. 자, 앞에서 화면이 안 바뀌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실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데, 자, 이 주석을 의미하는 샵을 없애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에러가 발생하죠. 그 이유는 이제 이 문장이 파이썬에서는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코드 수행할 때는 이제 무시하도록 커멘트라는 것을, 주석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샵을 붙이면 되겠죠? 샵을 붙이고 다시 실행하면 첫 번째 이 스테이트먼트와 두 번째, 여기서는 두 번째, 커멘트가 문장은 스테이트먼트는 아니라고 한다면 두 개의 문장을 이제 아무런 에러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커멘트를 쓰는 방법이 샵이 나오고 그 이유를 다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인 자체를 커멘트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위치 이후부터를 이제 커멘트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샵을 붙이면 그 이후부터 커멘트로 인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커멘트를 우리가 주석을 달 때는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V에다 5를 어사인 한다 라는 그 자체를 커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V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왜 하는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코드가 안 보여서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